과연 우리 시장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건지, 우리도 힘을 내도 괜찮은 건지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특징주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파트너스 이정목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상황실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볼게요. 지수도 못 따라간다라고 해봤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빠지면 뭐 지수가 당연히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우리 증시 내에서 시총도 가장 많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과 이탈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보는데, 왜 하락할 때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반등할 때는 지수도 못 따라가는 모양새가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좋지가 않고 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 지금 사실 좀 마음도 좋지가 않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데는 사실 현대차도 아니고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은 지수 대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또 빠지고 있는 부분들도 맞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반대 매매가 어제 기준으로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한번 쭉 찾아보면 한번 악재가 나왔죠. 상속세 관련해서 아마 매도를 해야 되는 이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는데, 또 삼성전자 의외로 또 빚내서 비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 쪽에서 대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주식 쪽에 부동산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삼성전자를 비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어제 오늘 반대 매매 물량이 좀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수가 지금 반등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의외로 또 앞으로 지수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이런 날이 꼭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막 지수 3%, 2% 오르는데 내 거는 안 오른다. 이런 날이 꼭 있어요. 그럴 때 꼭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오늘도 계속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이런 불안,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눈높이 하향, 또 리포트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제시가 된다면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올해 좀 생산을 좀 줄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감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관망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하향했던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주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는데 자꾸 이런 오늘 같은 날, 특히 오늘 같은 날 정말 다 이제는 처분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다는 부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계속 하락만 했던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많이 빠져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불과 1, 2주 전에 우리 이 시간에 계속 나와서 제가 현대차, 기아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직은 아니라고 했었어요. 신저가였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도.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시길 삼성전자가 내리 하락길만 걸었던 적은 없다라고 해주셨고요. 사실 주식이 좀 그렇잖아요. 오르면 올라서 떨어지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 우리는 꽉 붙들고 가야 되는 시기인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지난해에도 연말에 대형주 장세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계좌는 웃지 못하는데 지수가 웃는 건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 당시 카카오 이런 대형주들이 올랐거든요. 이번 연말에도 대형주들을 향한 쏠림 현상, 또 배당 이런 것까지 더해질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같이 세워볼게요. 저는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작년에 얼마나 중소형주 소외가 심했냐 하면 대형주 오를 때 오르질 않았습니다. 안 올랐어요. 낙수 효과는 없었어요. 오히려 신저가를 1월 달에 기록했던 종목들이 많고,
지금 괴리율 자체가 엄청났었거든요. 맞아요. 그 체감 지수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소형주하고 대형주하고 괴리율이 좀 높은 상황이다. 너무나 벌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형주에 대해서 순환매를 올라가는 타이밍에 잡는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 초부터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오를 때 LG전자 상한가도 기록을 했어요. 한 3, 4일 급등 들어가고 따라잡으면은 그때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기아라든지 현대차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현대, 위아, 뭐 이런 화신 같은 종목들이 그러면 이제 급등 들어가고 따라잡아야 되는데 사실 떨어질 때 잘 참아놓고 집어던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는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반도체 이 수급난 업황부진 꾸준히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주가에 지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연말에 4분기 내년 1분기에 대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많이 낮아지지도 않았는데 환율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수출주는 환율이 올라가면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4분기, 1분기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디램 업체들이 EUV 공정 도입하면서 돌파구 마련하고 있어요. 삼성은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해서 디램 모듈 고객사들 공급을 하면서 이 생산성 자체를 20%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TSMC와의 격차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리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한 24% 매출을 달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에서 최근 시장의 조정과 규제 이슈, 악재는 모조리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주가가 지금 많이 과매도 구간에서 오늘 같은 날 소외가 된다면 진짜 조금 더 이 삼성전자가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이 부분은 분명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그조차도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빠르게 오를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순환매 관점에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요날 출연을 해가지고 마감에 산다 금요일이에요. 기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담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또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올라버리면 지금부터는 또 매물대죠. 기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면 여기서 또 사면 또 한 1, 2주, 한 달 또 고생을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주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자, 삼성전자가 3번이나 지지를 했던 이 가격대예요. 쉽게 무너뜨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현 구간에서 지금 밀었던 이 가격은 상속세 관련된 이 부분의 물량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 7만 원 아래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정말 처음에 믿었던 그 뷰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은 저가 매수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잘 버티셔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때 속도는 8만 원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할 내용들이 많은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열을 가하시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이거를 멈춰드려야 되나 고민될 정도로 오늘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아가 그 대형주가 그렇게 반등하는 걸 보셨죠.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기아 가격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꽉 붙들고 가야 된다.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투자 판단 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볼게요. 포스코입니다. 철강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분기 영업이익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발표해 드렸는데 3조 뚫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네. 지금 한마디만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종목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긴급 진단이든 마감에 산데 나와서 그날 급등하는 거 와서 말하면 어차피 올라간 종목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걱정이 되는 타이밍에 우리가 긴급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저의 또 약간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니까 오늘 같은 날 좀 속상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잘 견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포스코 같은 경우가 사실 분기 실적 4당 최대 실적이에요. 철강주 너무 좋아요. 좋은데 여기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최근에 좀 덜 빠진 부분들이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은 당연히 계속 나오죠. 뭐 안 올라가는 게 아이언, 철강, 구리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7월과 9월 내수 유통망 가격이 10만 원, 5만 원 인상이 됐어요. 적극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되면서 국내 철강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경우 올해 이 생산 자체가 생산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철강 감산이 있었고 원료탄 가격 급등도 있었는데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런 철강 가격이 높을 때 실적이 잘 반영이 되는 기업이 포스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포스코도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발표할 때에도 오히려 상승폭을 실적 발표하고 반납했거든요. 네. 오늘도 2% 상승하다가 지금 부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최대 실적에 걸맞는 주가 흐름이 아닌 것 같은데 또 피크아웃 우려 때문이에요? 뭐예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저는 대형주가 지금 왜 이러냐면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정말로 일방적인 대형주 장세가 올 초까지 이어졌고 특히 철강주 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쉬는 구간이에요. 주가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향후에 이 철강 가격이 쉽게 꺾이고 막 빠지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이 철강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철강주 안에서 대형주가 약간 쉬어갈 것 같아요. 철강주 안에서는 단연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철강력 가격 인하로 인해서 빠른 스프레드 반전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고 천연가스 급등했죠. 원유 가격 급등했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 미국 수출 기업들이 반덤핑 재산정이죠. 그래서 하면서 세율이 대폭 인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이제 대표적인 강관주가 있어요. 국내에. 그래서 또 포스코도 있고 세아제강도 있죠. 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현대제철도 있고. 근데 이 안에서 중소형주의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차트 비교하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포스코예요. 포스코는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구간 안에서 다른 종목들은 한번 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급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보다는 기간 조정이 한 두세 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좀 중소형주는 올 초부터 올랐었거든요. 세아제강 여기도 조금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낫죠. 보면은 세아제강 여기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또 이 스틸 관련주 하이스틸 같은 기업들이 시총 600억이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도 굉장히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 한국 주철광 같은 기업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고 역대 최대 실적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아는 기업이 뭐가 있냐면 휴스틸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휴스틸 있죠.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중소형주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철강주는 전체적으로 올해가 끝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좀 지나고 나면 포스코부터 해서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이런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움직일 거고 지금은 중소형주 위주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실적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연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장세다. 그럼 중소형주를 노려보자라고 하면서 철강주 내에서의 투자 전략 세워드렸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이 시장에도 신고가입니다. 코스피가 어제까지 계속 힘들고 물론 어제는 상승했지만 급락할 때도 고려아연은 신고가 행렬을 보였거든요. 이유는 무엇이죠? 실적이죠. 연간 영업이익이 1조까지 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중국이나 유럽의 전력난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난 수혜주는 당분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연 가격 급등, 구리 가격 급등, 철강 가격 급등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자회사 SMC가 증설 마무리되는데 판매량이 30만 톤으로 늘어나고 과거부터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수가 좀 안 좋을 때 방어적인 역할을 해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장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좀 적은데 성장 동력이 마련이 되면 대외적으로 아연 광산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글로벌 전력 부족 사태로 이 경쟁사 재련 사업자들의 가동률 하락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4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연 가격 상승도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그렇죠. 프리미엄이 좀 붙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연 관련주들도 상승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한번 찾아봤는데 담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정말로 이 뭐 구리, 아연, 철강, 네. 뭐 중소형주는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 영풍이란 기업도 있습니다. 잘 영풍이요? 보시면 영풍이란 기업도 지금 보면은 주가가 아직까지 신고가를 가진 못했죠. 시총 큰 종목 보시는 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영풍 같은 경우 또 항상 대장주했던 종목이 조일알루미니에요. 여기는 뭐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한 번에 막 무너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급등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좀 추격하기 좀 부담스럽죠. 오늘 윗골이 달리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조금 눌림목 왔을 때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일화학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여기는 오늘 아예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그러네요.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항상 있으니까 기존의 주도주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뜨는 종목이 조금 더 주도주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들은 당분간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기차 친환경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또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박, 차량 경량 이쪽에 필요한 핵심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주목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중국 전력난 관련주, 석탄 관련주로 많이 부각이 되는 게 또 넥스트비티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완전한 고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급등을 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뭐가 있냐면 실적 좋은 기업에는 매출 3조 나오는 GS글로벌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전고점을 아직 안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석탄 관련 이슈, 중국 관련 이슈, 뭐 철강, 아연 급등 이런 관련주들 중에 중소형주를 중대형주까지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려아연도 앞서 포스코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고려아연도 물론 호재가 있지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로 네. 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을 공략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앞서 긴급 진단은 올라가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에서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실시간 채팅방에 LG전자 긴급 진단해주세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LG전자도 주가 많이 밀렸어요. 신규 진입은 어떨까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LG전자. 네. LG전자가 딱 한 달 올랐어요. 1월 달에. 그런데 그때 추격 매수 들어가고 또 비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가격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현 구간에서 만약에 더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현 구간부터 분할 매수했는데 한 번 더 빠진 다음에 N자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V자 반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전자 실적 사상 최대 나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실적 좋은데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모아갈 만한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실적이 반드시 나오는 기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지금 우리가 중소형주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구간은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특징주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 이 긴급 진단을 통해서 잘 아셨길, 파악해 보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